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원에서 고등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진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1고등학교 이번 2학년 1학기 수학 1이죠. 중간고사 기출문제 바로 저번 주에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학 1이었는데 범위가 삼각함수까지였죠. 보시면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기본 문제들도 조금씩은 턱턱 막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였다면은 문제가 살짝씩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씩 꼬아서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들로만 유형 연습을 한 친구들이라면은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잘 안 풀려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수인지 실력 부족인지는 그거는 차차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문제들을 양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요, 선생님들이 문제 꼬는데 되게 진심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문제를 정확히 어떤 개념에 의해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계속 연말을 해보는 게 기본 점수를 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1고등학교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이를 갈고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양치기 공부보다는 좀 문제를 꼼꼼하게 일단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고난도 문항들이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객관식 마지막 문항들이야 평소 모의고사 스타일대로 출제가 됐지만은 맨 마지막에 이제 논술형 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원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래서 일부러 그 두 개도 풀어볼 거거든요. 수원 내용이 전혀 아니고 사실 사인 세타랑 뭐 지수 로그가 나오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고1 수학 내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1 수학 내용이 갑자기 왜 고2 수학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비중 있게 특히 논술형에 무려 6.6점 12점을 배당하면서까지 출제가 됐느냐. 왜냐하면 실제 현재 수능 스타일이요, 모의고사라든지 작년 수능이라든지 그 스타일 자체가 공통수학, 지금 이제 1학년 수학을 공통수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친구들이 배울 때는 수상이었죠. 수상, 수하, 고1 내용의 학습 내용을 많이 엮어서 출제를 하는 기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꼭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의 개념이 그 메인 테마가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그 기조에 맞춰서 학생들을 수능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항을 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문항을 낸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잘 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물론 난이도를 이렇게 어렵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적당히 고등학교 1학년이 엄청 어려웠고 2학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17, 18번 정도까지는요, 뭐 크게 우리가 어떤 선행 지식이나 그 수학적인 어떤 탤런트가 없더라도 이번 학기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고등학교 수원 내용 2학년 수학 안에서 풀기 어려웠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인데요. 이거 그래프만 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좀 반전을 시켜서 글자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문제만 한번 볼게요. 여기 fx랑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는 여기 밑에서부터 쭈르륵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거 로그 함수다, 그지? 그래서 이 fx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억이 안 나네요. 살짝만 자세히 볼게요. 8분의 1 로그 ax예요, 이게. 아닌데? 미안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지수 함수죠. 밑에 있는 gx가 올라오는 애야, 그지? 밑에 이름이 적혀있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느라 잠깐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지에서 이런 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gx가 로그 8분의 1의
로그 a의 x예요. 밑이 a인 로그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뭐냐면요. 내가 2분의 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분의 1의 ax제곱 더하기 2입니다. 2분의 1의 a의 x제곱 더하기 2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림도 그려줬고요. 그 점을 a랑 b라고 두는데 C라는 점은 갑자기 허공에 왜 붕 떠 있느냐? B라는 점을 Y는 X 대칭을 시킨 거래요. 얘가 B의 Y는 X 대칭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B라는 좌표랑 이 C라는 좌표랑 X좌표랑 Y좌표가 바뀌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OC의 기울기, 이 원점부터 이 C까지의 어떤 선을 싹 그으시면요. 그 기울기가 예쁘게 그어볼게요. 그 기울기가 4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기울기가 4래. 그러면 원점하고 이은 그 선의 기울기는요. 그냥 X좌표 분의 Y좌표거든요. 증가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4다. 그래서 요렇게 된 시점에서 바로 이 점의 좌표를 t, 4t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X좌표에 비해 Y좌표가 4배 크다. 그러면 저걸 세팅하고 나니까 쟤는 요 B점의 대칭점이니까 이 친구는 반대로 4t, t라고 세팅이 가능하겠죠. X좌표랑 Y좌표를 정확히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지금. 4t, t를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도 있어요. 왜? 교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조건으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요 A라는 점의 X좌표랑 이 친구의 X좌표랑 이 친구의 X좌표랑 2배 차이 난대요. 얘가 T면은 얘가 2배 커서 2T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Y좌표는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냐면 여기 있는 Y좌표를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못 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만 한 게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4t, t를 여기랑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fx랑 gx에다가 4t, t라는 좌표를 하나 둘 대입만 하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계산도 깔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해석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4t, t를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이제 개념적인 부분 y는 x 대칭이다. 이 점과 이 점 이거 허공에 떨어뜨려 놨으니까 뭔가 역함수 관계를 보라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냥 대칭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가 뒤바뀌는 상황을. 그리고 기울기가 4라는 거. 우리 기울기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 번만 보고 갑시다. 기울기라는 거는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예요. 순서를 잘못 적었네요. 이게 2,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이 친구 x좌표에서 이 친구 x좌표 뺀 거, 이 친구 y좌표에서 이 친구 y좌표 뺀 거를 분수로 세팅을 해주면 그게 기울기야.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 근데 이 친구가 0,0이잖아. 여기가 0,0이니까 이때는 그냥 얘 x좌표분의 얘 y좌표 그 자체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y좌표가 4배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생각이 깊어지는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문제인데요. 화면에 잘 보이나 살짝만 볼게요. 글자가 잘 보이네요. 예. 되게 길게 적혀 있습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와 한번 살짝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되게 간단한 함수니까. 그리고 y는 x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1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여기서부터 이제 고1 수학의 냄새가 풀풀 난다는 거야. 이 논수령 1번 문항도 그렇고 2번 문항도 그렇지만 완전히 고1 문제입니다. 그냥 고2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코사인 세타 나왔는데요. 오직 여기에서 쓰인 수원 개념은 코사인 세타라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어디에서?
요 0과 2파이 사이에서는 코사인 세타가의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거 말고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전혀 아닙니다. 전부 다 고1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즉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기억이 나시죠? 하도 많이 시달려서.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교점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즉 교점의 거리라는 거는 결국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니까 그 교점의 x좌표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의 차의 최대를 구하는 겁니다. 교점의 x좌표의 차의 최대. 그러려면은 잘 보세요. 갑니다. 첫 번째로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를 뺐을 때, 즉 여기 괄호 열고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이항돼서 빠지니까 플러스 x가 돼서 더하기 1 괄호 닫고 x 더하기 1은 0. 오직 이 방정식에 대한 얘기만 하겠죠. 이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뭐야? 얘의 실근 두 개가 바로 교점의 x좌표잖아. 즉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고 실근의 값 자체가 교점의 x좌표랑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에 실근에 대한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 즉 근과 개수의 관계도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부터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B는 요거 제곱한 거 2 코사인 더하기 1을 제곱을 하고 빼기 4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0보다 컷이어야 됩니다, 지금 D가. 그래서 4C 제곱 더하기 4C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다가 2C 하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2C 하고 여기다가 3, 1 쓴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거랑 2분의 1보다 큰 쪽입니다. 근데 2분의 1보다 큰데 이렇게 마냥 가면 안 되죠. 어차피 여긴 나가리야. 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쪽은 나가리고 2분의 1보다 큰 쪽도 어디서 막히냐면 1에서 막혀요. 그죠? 1에서 막힙니다.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뭐해? 요 방정식에,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근의 차 베타 빼기 알파, 뭐 절대값 씌워도 되죠. 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값.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두 근의 차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 친구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2 코사인 더하기 1이에요. 마이너스 2 코사인 더하기 1. 요게 두 근의 합이고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거는 1이에요. 1입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값은 제곱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곱셈 공식을 한번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것에서 4 알파 베타를 빼시면 된다. 너무 고등학교 1학년스러운 내용입니다. 너무 고등학교 1학년스러운 내용이고 요런 게 고등학교 2학년 논술형에 나왔으니 아이들이 수원을 풀다가 약간 정신이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요. 2 코사인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4를 빼는 거니까 지금 4 코사인 제곱 더하기 4 코사인 빼기 3이 됩니다. 쓰고 보니까 판별식이랑 똑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원래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요. 두 근의 차의 제곱이랑 판별식이랑 똑같습니다. x제곱의 개수의 1이 개수일 때는. 그래서 똑같이 나왔어요. 두 근의 차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로 쭉 가져오시면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로 돼 있는 건데 코사인에 대해서요. 그런데 범위가 나는 2분의 1부터 1까지잖아. 그러면은 2분의 1부터 1까지 잘라볼게요. 2분의 1과 1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을 거고 1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1은 포함하고 2분의 1은 포함을 안 하는 상태로 여기 선을 그었습니다. 최대값이니까 어차피 1 넣었을 때니까 상관이 없죠. 그죠? 여기 빵꾸 뚫리든 말든.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1이 될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얼마? 코사인 세타가 1이 됐을 때 즉 4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8 빼기 3이니까 5가 나오네요. 5. 두근의 차의 제곱의 최대값이 5예요. 그러면 두근의 차의 최대값은 루트 5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당연히 플러스 루트 5 얘기를 하겠죠. 두근의 차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실제로는 요 함수 있잖아요. 어딨냐? 요 함수랑 요 함수가 지금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얘랑 다른 겁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겼는데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요. 요 거리가 즉 베타 빼기 알파라는 이 두 근의 x좌표의 거리가 지금 루트 5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가 루트 5라면은 여기가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 성립을 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도 되고.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제일 크니까 여기는 루트 10이 제일 크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루트 2배를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가는 걸 보시고 지금 내가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값을 구한 것도 좀 논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 논술형 1번 문항이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1이랑은 진짜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게 다라니까?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얼씨구. 와우. 여전히 고1 문제입니다. 고1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메커핀이에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요. 지금 어떻게 되냐. 첫 번째 fx를 그리셔야 되는데 fx가 어떻게 그리더라? 제가 아까 풀어봐가지고 살짝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뭐야? 밑에가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은데. 하나가 잘 보시면요. 9의 x제곱 빼기 3이라는 함수는 2분의 1보다 큰 쪽이야. 근데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보면 0 나오거든요. 3 빼기 3에서.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라는 세로선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증가하는 지수 함수가 그려집니다. 원래 쭉 그려졌으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인 이런 지수 함수가 됐겠죠. 자, 그런데 그 친구랑 정확히 부호가 반대인 거. 정확히 부호가 반대인 게 2분의 1 왼쪽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쭉 갔어야 되는 게 부호가 반대가 돼서 그려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이 존재를 하죠. 쭉 올라가서 점근선이 3이라는 지점에 존재를 하겠죠. 여기 3이니까 3 마이너스 9의 x제곱이니까. 자, 됐어. 그리고서 이걸 본 다음에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친구를 보시면 이게 직선인데요. 1차 함수가요. 1차 함수가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이 1차 함수를 그 미지수에 대한 항등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kx 빼기 2분의 1x 더하기 3 요걸 k로 묶으시면은 x 빼기 2분의 1에 가로 닫고 더하기 3이죠. 즉 x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무조건 y좌표가 3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2분의 1,3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에요. 무조건 지나는 직선. 좀 더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k에 대하여 모든 k에 대하여 2분의 1,3은 항상 지난다. 그래서 2분의 1,3이 어디나 봤더니 여기 2분의 1 있네. 3도 여기 있네. 점근선과 여기 2분의 1 지나는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지수함수 같은 친구는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fx 빼기 gx는 0. fx랑 gx랑 같아지는, 즉 교점이죠.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이 친구 gx가 넘어나면은 fx랑 gx랑 같아지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교점이 두 개다라는 거예요. 와, 아까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교점이 두 개를 존재하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나 라고 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서 그 뒷부분을 읽어봤더니만 K에 대한 방정식 4의 K 세제곱입니다. 이거 4의 K 세제곱은 8분의 1에 곱하기 2의 5K제곱 빼기 4K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나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싹 지운 다음에 한번 풀어보려고 해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수를 2로 통일하면요. 2의 2K 세제곱은 2의 8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밑이 2인 지수식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더하기 5K, 그 다음에 제곱이죠. 제곱 더하기 4K 이렇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식을 쓰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몇 차 방정식이에요? 지수 방정식은 밑이 같아지면은 지수의 동일성만 주장하면 되잖아. 얘랑 같아야 돼. 3차 방정식이네. 고1 문제 답습니다. 고1 문제에 갑자기 탁 튀어나와주면서 3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 실근의 합은 근데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위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 3차 방정식은 누구나 풀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늘 중간고사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중간고사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풀라 그러면 풀 수 있을 거야 아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2K 세제곱 빼시면은 마이너스 5K 제곱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이따구로 나오는데 뭐 조립제법 열심히 하시면 돼요. 조립제법이 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 우리는 이제 알죠. 조립제법 그냥 때려 박아서 하는 게 더 빠른 거. 제가 미리 해봐서 마이너스 2를 얻어왔습니다. 귀동량에서 얻어왔어요. 그럼 2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더하시면은 7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 0.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으로 되든가 뭐 3으로 해보겠습니다. 3 하시면은 2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여기 2x 빼기 1부터 쓸게요. 2x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x 플러스 1이랑 여기 3 들어갔으니까 x 플러스 3 빼기 3이죠. 죄송. 그러면 실근이 3개인데요.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3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K가 일단 정리를 쫙 해볼게요. K가 뭐가 나왔다. K가 2분의 1 마이너스 1 3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 중에 안 되는 게 있나요? K가 뭐였더라? 까먹었어. 지금 3차 방정식 풀다 보니까 K가 뭔지 까먹었어. 다시 복기를 쫘라락 해봅시다. K가 뭐였죠? 내가 지워버렸어. 이 친구를 아까 정리를 했을 때 K의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3이었기 때문에 K가 기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요 점 2분의 1,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어. 그런데 그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오직 뭐였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였단 말이야. 이 노랑이랑 무조건 2번 만나게 하는 기울기가 얼마냐. 그래서 이 기울기를 선풍기처럼 여러분 돌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X축과 평행할 때 기울기가 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X축과 평행하게 딱 기울기를 올려놓으면은 서로 다른 점에서 안 만나. 근데 이것보다 약간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탄젠트 값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가 기울기가 양수면요. 이렇게 가든 아무리 가파르게 가든 여기에 고정된 상태로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질근을 갖겠구나. 언제까지? 무한대까지. 양수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 밑에가 직선이 받쳐주고 있고 저 위에도 무한하게 지수함수가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0인 거나 음수인 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K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K가 양수여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 이거는 논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거는 점근선의 위치와 이 지수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직선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이용을 해서 그냥 다 설명을 한 다음에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K가 양수여야지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K가 양수인 조건을 요 밑에다가 대입을 해주니까요. 2분의 1과 3만 정답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인 기울기는 아무 수는 안 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 세 개 중에 안 되는 애만 걸으면 되는 거였네. 그지? 꼭 K가 양수인 거를 정확하게 여기서 짚고 갈 필요는 굳이 없었겠다.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고수의 눈에는 이것부터 보였을 거예요. K가 양수인 거. 그죠? 그래서요. 일단은 결론인데요.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1고등학교 시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렵죠. 그죠? 직접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지 잘 예상이 안 갑니다.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학생들이 계속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제1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좀 뭔가 학생들이 수능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 난이도를 쭉 올리면서 아이들의 학습 수준을 좀 높이려는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희생이 되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굉장한 수혜자가 돼야 돼요. 수능도 잘 보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래서 방금 아까 강조했다시피 기말고사에도 분명히 이 짓을 할 것 같습니다. 고1 수학 내용을 연계시키는 거. 그지? 봐봐요. 이거 3차 방정식 갑자기 조립제법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 1 수업하다가. 이런 경우는 진짜 잘 없어요. 수학 1에서 이렇게 남한테 조립제법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봤다시피 2차 부등식도 심심찮게 나오고 그리고 방금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판별식 두 근의 합과 곱 이딴 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능 준비를 시키려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학원에 오시면요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모의고사도 종종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 페이지로 가서 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제 서울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오류 없는 완벽한 정도의 수학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원의 홍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